무조건 경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플래너가 이걸 다 안 알려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관심은 내가 가져야 돼요. 안녕하세요. 메모장으로 알려드리는 남자 메알남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하면은 좀 손해보는 11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플래너예요. 플래너. 플래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플래너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 뭐 플래너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교육원이 100군데가 넘어요. 몇백 군데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에 할당하는 이제 플래너 담당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플래너를 끼고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할 건지. 왜냐면 플래너만 믿고 했는데 플래너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니면 신뢰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래너를 안 알아보고 혼자서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 하셔도 상관없고, 내가 좀 전문가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알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전공인데, 전공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실습이 들어간 학과나 아니면 좀 직접 가서 배워야 되는 학과들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전공 자체가 조금 적다, 전공이 적다, 이게 이제 좀 단점이겠죠.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배울 수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좀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어떤 목적인지가 전공 선택에서 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학위예요. 학위. 원래 일반적인 대학교를 가면 졸업장이랑 학위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력이죠. 그리고 졸업장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학벌이에요. 학벌.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목적이 졸업장 따려고, 어디 대학교 졸업장을 따려고 가는 게 많잖아요. 내가 2년제 학력, 4년제 학력을 그냥 갖춰야겠다, 학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졸업장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부분, 중점을 두는 부분은 졸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졸업장이 안 나와요. 학점은행제는 학위만 나와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고,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학력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래서 내가 학벌을 어디 갖춰가지고 어디 대학교 나왔다, 이런 효력을 좀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점은행제는 졸업장이 안 나온다, 학력만 업그레이드가 된다. 네 번째로는 교육원인데, 대학교로 보면은 대학교랑 시스템은 똑같아요. 교육부에 이제 승인을 받은 대학교들이 수업을 주관하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총괄은 교육부에서 운영을 해요. 근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 그래서 따로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거고, 수업들은 정식인가된 교육원에서 따로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교의 역할이 교육원으로 좀 옮겨졌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학점은행제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어와서 여기서 수업 신청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업 자체는 정식인가된 교육원에서 듣는다. 그래서 이 수업들을 좀 설계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플래너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인 거죠. 다섯 번째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일반적으로는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돼요. 원래는 대학교에서는 수업만 이제 들어가지고 학점을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자격증으로도, 학점은행제 수업 플러스 자격증으로도 학점을 딸 수 있어요.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일반적인 대학교도 제한이 돼 있고 학점은행제도 제한이 돼 있어요. 이 제한되어 있는 수업을 길게 굳이 들을 필요 없이 빨리 졸업하는 게 가능한 거죠. 여섯 번째는 독학사라는 거예요. 독학사. 자격증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독학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냥 쉽게 보면 학점 인정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격증은 내 손에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독학사는 무조건 보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약간 용도가 수업, 자격증 구성하고 짜투리로 좀 구성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업 하나 가지고 한 학기를 더 듣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독학사를 한두 과목, 뭐 3-4과목 정도 껴넣는 거죠. 일곱 번째는 수강기간, 신청기간이에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정식 홈페이지에도 학습자 등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 신청 기간이 여기도 보면 1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학습자 등록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냐는 절대 아니에요. 학습자 등록이라는 거는 그냥 나의 그 목표 전공이랑 목표 학위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는 전혀 무관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듣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수업부터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부터 들어도 되니까 학습자 등록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수업부터 듣고 나중에 학습자 등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졸업 전까지는 학습자 등록은 꼭 해놔야 돼요. 졸업 전까지는 해놔야 되지만 크게 이제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 학습자 등록을 꼭 먼저 안 해도 전혀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어요. 학점이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고요. 8번째는 학점 인정 신청이에요. 학습자 등록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수업 들은 걸 정립하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수업을 듣고 매 학기마다 해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그냥 수업이 다 끝났을 때 내가 만약에 140학점을 취득할 거다 하면은 140학점을 다 따고 나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자 등록이랑 마찬가지로 졸업 전까지, 왜냐면 내가 학점을 딴 거를 졸업하려면 이제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증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졸업 전까지는 꼭 해야 되는 거죠. 대신 학습자 등록이랑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 1년에 이제 4번밖에 없어요. 그게 1, 4, 7, 10이라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걸치는 기간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학습자 등록은 학점 인정 신청이랑 기간을 좀 고려해가지고 뭐 중간중간 해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9번째 같은 경우는 학위 신청이에요. 위에서 좀 알려드린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 세 종류가 좀 행정적으로 같이 엮이는 건데, 학위 신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학으로 치면은 졸업인 거예요. 졸업. 학위를 취득하는 시기는 2월하고 8월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2월을 얘기하면은 2월에 일반적인 졸업, 2월에 이제 졸업하죠 보통.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보통 얘기하는 코스모스 졸업.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2개 정도 시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수업 신청한 게 3월 달에 끝난다 하면은 2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8월 달에 이제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위 대상자인 거죠. 10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학점은행제는 학기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학기별로 선택한다는 건 교육원도 마찬가지고 플래너, 담당하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를 했는데, 보통 한 학기라고 하면은 4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한 학기를 했는데 2번째 학기를 플래너랑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교육원을 바꿔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통 플래너 문제로 얘기가 많은데, 플래너가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그 인수인계되는 담당자를 계속 할 필요가 없이 교육원을 바꿔도 되고, 플래너를 아예 바꿔달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11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활용 범위예요. 활용 범위. 보통 직장에서 학위가 필요해서 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에 가려거나 편입을 한다, 이런 입시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산업기사, 기사 뭐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플랜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계획을 잡는데, 플랜이라고 하죠. 계획을 잡는데 무조건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조건 빠르게 보다는 내 직무 분야나 아니면 관심도, 적성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경영 전공이 이제 난이도가 좀 쉽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경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공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플래너가 이걸 다 안 알려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관심은 내가 가져야 돼요. 플래너, 교육원 엄청 선택할 게 많지만, 학점은행 이제 좀 핵심은 내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효율성이 있는 제도인 건 확실한데,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하면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알아가야 될 것들 11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는 말씀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